하구 여러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을 때 몽땅 다음날로 밀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일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그 속에 묻혀있는 중요한 할 일을 놓쳐버리고 마는데요.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의는 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한가득 쌓여있는 계류안들 중에서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존재하며 저희 시사의 참견에서는 이를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져 묻혀있는 주요 계류안을 발굴하는 코너 구해줘 법즈. 현재 촬영 시간 기준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6,378건입니다. 네, 출연진이죠. 출연진은 이번에도 저와 홍혁재하구입니다. 홍혁재하구? 네. 저희 지난주에 강력한 리매치를 이제 예고하면서 구해줘 법즈가 지난주에 없었잖아요. 네, 맞. 이번에 드디어 돌아온 저희의 리매치인데 혹시 네. 각오 단단히 하셨나요? 진짜 올 때까지만 해도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약간 오프닝을 하면서 약간 멘탈이 살짝 나갔는데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개강을 하다 보니까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보다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는 좀 불안전한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홍역자 학원을 보니까 이쯤 되면 내가 좀 불안전해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코너 진행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각각 한 명의 PD들과 팀을 이뤄서 대결을 하는데요. 수많은 계류 의안들 중에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들을 하나씩 선정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서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다음 주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계류 법안은 모두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법즈 시작해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법안 준비하셨나요? 저와 반주희 선배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총 2개입니다. 이제 똑같은 법률안이긴 한데 진선미 의원 등 총 12인, 윤영찬 의원 등 12인 이렇게 2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 두 법안들이 비슷한데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변형 카메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변형 카메라가 이제 몰래 카메라 비슷한 건데 변형 카메라 취급업자는 이제 변형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 대행의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제 변형 카메라를 이렇게 판매할 때 변형 카메라 이력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고요. 이제 취급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형 카메라를 취급한 자,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판매, 대여, 구매 대행한 취급업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거 약간 더 간단히 요약하자면 어쨌든 변형 카메라의 유통, 판매 등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판매자를 관리한다는 내용 맞으실까요? 네, 약간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불법 촬영 범죄가 2015년부터 5년간 이제 5,0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위장 카메라를 이제 별다른 조치 없이 우리가 구매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예를 들자면 어디죠? 약간 이런 단추에 이제 변형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죠. 약간 이런 애플 펜슬에도 달려 있는 거. 이런 거를 저희가 약간 적합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어떤 용도로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언론 쪽을 지망하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할 때 이럴 때 대놓고 이만한 카메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럴 때도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약간 5,000건 이상씩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근데 이 카메라를 5,000건이 네네. 불법 촬영 범죄가 5,000건인 거고 네네.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5,000건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그쵸? 그럼 5,000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 네. 듣고 제 네네네. 법안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제 법안도 이제 들어야 또 되니까요. 제 법안은
이거보다 요즘 중요한 이슈가 없습니다. 해양 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우상호 의원 등 시민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현행법은 해양 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국제 협력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해양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 환경 정보 등을 교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얼마나 해양 오염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 이러한 오염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해양 오염은 해류의 순환에 의해서 그 피해가 오염국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양 환경 오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사실 저희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 어디입니까? 뭐 많죠. 뭐 북한도 있고. 그쵸, 북한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북한과 또 특히나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이런 남북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사실 환경 운명 공동체입니다. 좁디 좁은 반도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통일 이후 한 번도 한반도의 해양 환경 보전 관리의 공동 주체로서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의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남북 간 상호 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해서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약간 이제 북한이 워낙에 특수한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 약간 북한이랑 교류 협력을 약간 조금씩 해왔잖아요. 약간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산업 관련해서도 예. 개성공단을 짓는다. 그쵸. 개성공단 있죠. 개성공단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냥 완전. 그치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개성공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쪽에 더 치중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제안하는 이것은 우리 둘의 바다가 죽게 생겼다. 이걸 같이 막아보자 라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원을 하자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개성공단 건에 있어서 완전 큼지막한 손해를 봤는데 지금 우리 서로 같이 교류해볼래? 했는데 이제 해줄까? 약간 이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저희가 손해를 봤는데 저희가 다시 하자 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다시 한다고 하겠죠. 다시 하기야 하는데 이제 제 말은 그거죠. 북한이 그렇게 과연 협조적일까? 그냥 북한이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뭐 미사일도 빵빵 쏘대고 있는데 지금 잘 협력을 해줄 거라고. 그렇죠.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 원활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우선 시급한 것은 우리의 해양 생물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해협에 얼마나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해협. 왜냐면 동해의 일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곧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약간 물론 약간 도움이야 조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과연 진짜 이 비협조적인 이 북한이랑 손을 잡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을까? 약간 제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게 있는데 과연 북한이랑 이렇게 교류 협력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해양 생태계를 이렇게 원만하게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기하신 말로 네, 잘 받았고요. 어쨌든 이 법안은 당장 북한과 협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협력이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협력을 할 만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필요한 기틀을 다지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잘 들었습니다. 뭐 어필 더 있으신가요? 본인 법안? 제 법안이요? 제가 매번 이 구해줘 법치를 찍으면서 말을 디폴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안 중요한 법은 없습니다. 안 중요한 법은 없는데 뭐가 더 시급하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불법 촬영 범죄에 관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개정안이 2021년에 나왔어요. 2021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이 동안 계속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몰래카메라에 관한 범죄에 관한 조치는 이제 다 사후 조치 쪽에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던 거죠. 어떻게 처벌할까? 얘를 어떻게 할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지금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 유통이나 이런 거래 단계에서 유통자에 대한 처벌 조치를 저희가 신설을 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자. 이제 사전 예방 조치 쪽으로 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2021년에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요? 네. 국회의원들이 바빠서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이 법안은 지금 불법 카메라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걸 제작하고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형 카메라는 꼭 어떤 범죄에 범죄에만 쓰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과 이 용도에 따라서 이 쓰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걸 안 좋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네. 지난 2년간 네. 관련 법안들은 통과가 되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해양 생물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걸 외면할 만큼?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저도 말할 게 많습니다. 이제 사실 뭐 유통업자만 처벌하자는 게 당연히 아니고 이 법은 그 유통이나 거래하는 과정 중에서 유통업자도 처벌하지만 그 거래 과정에서 그걸 구매하는 사람도 이제 처벌을 하자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만약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했죠. 그다음 사용을 했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애초에 구매하는 그 당시를 좀 더 집중을 하자 이러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변형 카메라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 아니, 세상에서 몰아내자. 생산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자는 거죠. 그 목록들을. 그러면 변형 카메라를 생산하려면 무조건 내 정보를 국가에다가 갖다 바쳐야 한다. 뭐 정보까지는 아니고. 근데 저도 자꾸 지금 저만 공격을 당하고 저도 한마디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건 어쨌든 우리가 북한과의 협력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협력을 안 해도 뭔가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든 뭐 북한이 꼭 아니더라도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런데 제 법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떠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꾸준히 범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저의 법안은 이제 꾸준히 죽어나가는 해양 생물을 보존하자는 의미고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해양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니, 그건 북한과 아니에요. 우리를 합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해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물은 계속 돌고 돌아요. 네. 그런데 우리 요 구간만 네. 뭐 우리가 계속 뭐 정수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물 정수된 물 다시 나갔다가 오염된 물 들어오고 우리는 그럼 헛돈 쓰는 겁니다. 알긴 하는데 그러니까 자, 홍혁재 씨, 당신 네. 고향이 어디십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사는데 네. 지금 우리 바다를 이렇게 내팽개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도 바다 좋던데?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어민들이 살고 계십니까? 네, 그분들의 그쵸. 막심한 피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바다를 무시하자는 게 건강하게. 아닙니다.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죠. 저희 아름다운 사변이 바다인 제주도.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저는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뭐 금강산 관광도 있었고 뭐 개성공단도 있었고 다 약간 새드 엔딩이 뭐 약간 안 좋게 끝났는데 저희 약간 그런 일련의 사례들을 거치고서도 저희가 만약 그냥 북한한테 저희의 정보도 공유하고 약간 이러는 게 우려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손해만 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손해만 보는 구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바다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탐사를 할 수 있다거나 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자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뭐 무조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우려가 되고 제 법안이 좀 시급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간이 또 어느 정도 흘러서 저희 이제 마지막 한번 항변을 하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하시죠.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꾸준히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까지는 약간 사후조치 측면에서 이제 사용을 한 사람에 관해서 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약간 그 전에 이 유통이나 판매, 구매 과정에서 저희가 법을 좀 신설을 하면서 미리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저도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해양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어민들도 좋고 우리 불쌍한 해양 생물들도 삶을 연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어서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도 잘 들으셨나요? 두 팀이 가져온 법안 모두 미뤄져서 안 될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주 투표 또한 뉴텔라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영상 하단에 남겨드린 설문 링크에 접속해 두 법안 중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에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개강 이후 처음으로 정규 코너를 준비하느라 저희 되게 수고했잖아요.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해볼까요? 사실 이렇게 단 둘이서 촬영을 하겠다는 통보를 촬영하기 직전에 받아서 매우 당황스럽고 이제 소모임장 선배님이 굉장히 밉고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더 완벽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진, 홍혁재였습니다. 네, 그리고 반주희 PD, 김예원 PD, 방청객을 맡아주신 유종현 씨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